네, 우리가 1분 30초 영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30초를 기다렸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행사의 주제 피해자 배상 보상 특별법안 비교 고찰 제1섹션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는 이태근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 쟁취대회 오늘 첫 제1섹션 담당을 맡은 이태근입니다. 우리 일제강제동원 우리 국민 피해자 배상 특별법 비교 고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은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난 5월 31일자로 해서 자동적으로 법안 폐기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이 법안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국회에 묻어두고 시간만 보내다가 4년을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5월 30일자로 자동 폐기된 법안을 근거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이 우리가 준비한 법안과 비교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안은 폐기된 법안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피해자 지원재단 그리고 국회에서 인용 채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폐기가 되어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어찌 보면 또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통과가 되었으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과 아직 확실치 않은 보장되지 않는 666만 명에 대한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잘 됐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여 규정했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관련 부처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한민족 강제동원 피해는 왜 일본 정부의 책임인가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강제동원, 강제노동, 집단학살, 인권유린 이 모든 걸 일본은 자행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일본 제국의 군수공업동원법과 국가총동원법에 준해서 일본의 각 기업체와 군부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결정을 했고요. 부현 장관 앞으로 모집 신청을 해서 후생성에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결정을 했고 조선총독부가 모집할 도, 군, 면 인원수를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한민족 강제동원 피해는 왜 일본 정부의 책임인가의 강제동원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체장이 부현 장관한테 허가증을 받습니다. 각 기업체의 모집 인원이 조선으로 출장을 합니다. 허가를 이제 듣겠으니 우리 와야 이제 인원을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오고 조선 총독부에 가서 알선과 동행을 합니다. 그 다음 할당된 도청 관계자를 동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청 모집 개원을 동행을 하고 면사무소 모집 개원과 순사, 그때는 이제 수경을 순사라 그랬죠. 순사 현명을 동행을 같이 합니다. 할당 인원이 다 차면 군청 일정 장소에 집결을 시키고 가까운 기차역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주로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부산항을 이용을 많이 해서 부산 수산경찰서에서 신체 검사를
우선하고 관부 연락선은 금강호, 그때는 금강호 운선으로 이 운송을 했답니다. 강제로 승선시켜서 대한해협 도항을 해서 시모노세키 항과 하그나 항으로 가서 거기서 황국선서와 신사참배를 강제로 강요를 했고요. 거기서 그 절차가 끝나면은 각 탄광이든 생산 라인이든 어디로 다 해서 해당 지역 기차역으로 해서 분산 배치를 했다는 기록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수혜 기업은 원금 반환과 잉여금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숨값으로 가져갔으니 거기에 대한 건 원금이든 이자든 다 내놔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노포, 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대우조선, 한진중공업, 서울대학병원, 동주항업, 청경해운, 대한통운, 서울우유, 부산우유, 원양업 선사, 한국전력, 산업외환 중소기업 농협수협 각은행, 한국농업촌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남동발전, 국립암센터, 포스코, 한진해운, GS칼텍스, KT 등 간접 수혜 기업들은 여기에 밑에 좀 표현이 좀 거친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실을 시인하고 원금을 다 반납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아닌 강제징용 유사 관련 단체 유족들한테 모든 걸 다 출연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 수령하고 이 수혜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돈을 받아서 전액 피해자, 채권자에게 반납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수혜기업 원금 반환과 잉여금 출연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국내외 피해자 배상금 수혜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피해자 배상금 원금과 적정 범위의 잉여금은 부모 형제들의 소중한 목숨값이다 라고 외칩니다. 피해 유족들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역사대로 의사대로 서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손댈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을 쟁취를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특별법을 꼭 제정을 해야 됩니다. 783만 피해자 대통합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유해 봉안처 꼭 신설해야 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희생자 추모 위령 사업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복지 향상과 생계 지원도 재원이 마련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합니다. 일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이 입법이 되면은 국제재판소로 갑니다. 원금 반환과 잉여금은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 공동 분배라는 것은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게 아니고 피해 사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제대륙 침략사 역사 정립과 도서 출판. 오늘 저희들이 초판 책을 선물로 드린 것과 같이 지금부터 우리 피해 사실들이 발굴이 되고 자료가 확보가 되면은 그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다시 책을 발간하고 역사에 남길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를 말씀드리면 과거 정부 실세들이 이미 우리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도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정부 보상해야 한다 하고 이게 2005년 1월 19일 날 이 자료인데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같습니다. 그때 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민희 기자가 데일리 구민희 기자가 기사화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9일 서울 성창로 중앙당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당직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불거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처분권 논란에 대해 개인 처분권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협정을 맺을 때에는 경제가 어려웠다. 돈을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했고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 우리 모두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을 근거로 본다면 이 전자의 박정희 정권 때 실책이 아니고 놓친 부분을 여기에 박근혜 대표가 당시 대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만 둬도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작업 우리가 자기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분도 얼굴에 그 안면점이 있죠. 이게 대일 청구권 협정 당시 체결 당시에 실무 책임자 최강수 전 외무부 장관이 정언을 한 겁니다. 군인 군속의 보상금만 받아왔다. 이제 이게 답이 또 나왔죠, 그죠? 이거 나왔잖아요. 군인 군속 보상금만 받아왔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은 1억 소송 빠진 거예요. 일본이 땅을 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12년 12월 13일 날 KBS 1TV에서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대일 청구권 협정 체결 때 일본 정부에서 군인 군속의 월급만 보상금만 받았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돈으로 포항 제철 공장을 세웠다고 정언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죠? 또 한 번 또 있습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언도 같이 이어집니다. 고 박태준 포항제철 전 명예회장이 2010년 9월 14일 12시 8분 KBS 1TV 인터뷰에서 일본으로부터 군인 군속의 보상금을 받아와 포항종합제철 공장을 세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군인 군속 유족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가 희망적이었죠. 포스코는 현재 2010년 기준입니다.